이번에는 행렬의 생성과 연산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렬을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A는 한번 다 같이 해보시죠. 브래킷, 꺽쇠 한 다음에 1,2 세미콜론 3,4 하고 꺽쇠 하고 한번 실행을 눌러 보시죠. 실행을 눌러 보시면 A는 1, 2, 3, 4가 나옵니다. 그죠? 자, 이 1과 2는 옆으로 붙였죠. 그러니까 콤마를 하면 옆으로 붙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미콜론을 하면 위아래로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콤마는 사실은 써주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써주시기를 보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1, 2가 너무 붙어 있으면 1, 2인지 그러니까 1과 2를 옆으로 붙인 건지 아니면 12인지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옆으로 붙일 때는 가급적 콤마를 넣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B라는 것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 마음대로. 얘는 이제 5, 6, 7 한 다음에 세미콜론. 그 다음에 뭐 7, 2, 5 이렇게 제 마음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실행 한번 해보면 A와 B가 만들어지죠. 자, 옆에 방금 이 콤마는 옆으로 붙이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렇다면 C는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꺽쇠 A, B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면 실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첫 두 개의 컬럼은 A이고 뒤에 세 개의 컬럼은 B입니다. 그러니까 A와 B를 옆으로 붙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옆으로 붙이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겠습니까? A와 B의 행의 수가 같아야겠죠. 그래서 A와 B를 옆으로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A와 B를 위아래로 붙일 수 있겠습니까? 위아래는 못 붙이겠죠. 위아래에 붙이려면 열의 수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꺽쇠에 A에다가 위아래 붙일 때는 세미콜론, 그 다음에 B 하고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에러가 뜹니다. 자, 결합하려는 배열의 차원이 일치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위아래에 붙이려고 그러면 위아래의 차원이 같아야 되는데, 즉 열의 수가 같아야 붙여지는데 달라지면 도저히 붙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에러가 뜨는 겁니다. 근데 이게 코드가 복잡하면 일일이 다 볼 수 없단 말이죠. 그러면 각 행렬의 차원을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뭘 하면 되냐면 여기다가 사이즈 그 다음에 A 하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2,2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사이즈 B 하면 얘는 2,3다 라고 나와요. 또 이 사이즈를 여기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로 그러니까 R, C 꺽쇠는 사이즈 한 다음에 A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눌러보면 이렇게 R은 2고 C는 2다 이렇게 나오죠. 자, A와 B는 세미콜론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C에도 세미콜론을 넣겠습니다. 왜 더 이상 뭐 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죠? 다시 실행하면 R은 2, C는 3. 그렇죠? 2x2라는 소리겠죠? 만약에 B, 사이즈 B 하면 실행하면 2x3 나오죠? 그러니까 차원이 뭡니까? 2x3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차원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A는 1, 2, 3, 4란 말이죠? 그럼 나는 A의 2,1 값이 뭔지 내가 보고 싶다. 그러면 그냥 명령창에서 A에다가 2,1이 얼마였더라? 하고 엔터 치시면 3 나와줘요. 이때는 꺽쇠를 쓰는 게 아니라 괄호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A에 뭐 1,2 이렇게 하면 값이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나는 A에다가 뭐 2,3을 보여달라 라고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에러가 뜨는 거죠. 즉 위치 2란 말은 뭐냐면 두 번째 위치입니다. 첫 번째 2 말고 요 3, 요 3이라는 값이 위치 2의 인덱스가 위치 2에 있는 이 값, 이 3이라는 값이 배열 경계를 초과한다. 즉 A의 차원이 그러니까 열의 수가 3개가 없는데 시점 2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 번째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값을 못 보여주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에러가 뜨는 거죠. 그럼 대신에 B에다가 내가 2,3을 하면은 값을 보여주는 거죠. 왜? B라는 놈이 어떤 놈이니까? B라는 놈이 5, 6, 7,
275니까. 그러니까 5가, 여기 있는 5가 바로 2,3에 해당되는 거죠. 자, 다시 이제 CLC 하고. 근데 만약에 내가 현재 A가 1, 2, 3, 4인데, 2,1은 2란 말이죠. A의 2,1은 2입니다. 그러면 나는 A의 2,1을, 나는 2가 아니라 나는, 3으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 이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3이라는 값을 A의 2,1에 할당하는 거죠. 그래서 실행하게 되면, A는 이제 1, 2, 3, 4가 아니라, 원래 3이었죠. 2,1이. 그럼 얘를 제가 한 8로 해서 실행. 하면 1, 2, 8, 4가 되는 거죠. 원래는 1, 2, 3, 4였는데 1, 2, 8, 4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엘리먼트를 뽑아내고 싶을 때는 이렇게 브레이킷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특정 열이나 행을 전부 뽑아내고 싶다. 그때는 콜론을 사용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그래서 A에다가 콜론에 1 하면 뭐냐? 이 콜론은 뭐냐면 모든 행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1열에 있는 모든 행. 그래서 이게 뭡니까? 18이죠. 18. 첫 번째 열에 있는 모든 값 18. 얘는 그래서 차원이 2x1입니다. 그리고 A의 콜론의 두 번째 하면 얘는 2, 4가 되는 거고요. 또 다시 A를 보여준 다음에 A에다가 2, 콜론. 저는 그냥 줄여서 2, 땡땡 하면 엔터 치시면 두 번째 행에 있는 모든 열의 값. 그러니까 8, 4죠. 8, 4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천천히 직접 한번 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C를 만들어요. C는 제가 간단하게 아이덴티 매트릭스. 제가 뭐 2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실행하면 값이 나올 텐데 뭐 사이즈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C는 관심 없고 이 C도 현재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실행하면 값이 나오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A 곱하기 B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나오고 또 A 곱하기 C를 해도 값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행의 곱입니다. 행의 곱. 그런데 내가 곱을 하는데 엘리먼트 바이 엘리먼트로 계산하고 싶을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C의 1,1과 B의 1,1, C의 1,1과 B의 1,2를 계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곱하거나 나누기를 하고 싶을 때도 있죠. 그래서 그때는 A 곱하기 A 콤마 한 다음에 곱하기 C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이 나와요. 그래서 A 곱하기 B와 A 닷 곱하기 C는 값이 다르죠. 얘는 이제 엘리먼트 바이 엘리먼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A가 현재 1, 2, 3, 4잖아요. 그래서 1 곱하기 1, 2 곱하기 0, 3 곱하기 0, 4 곱하기 0 했기 때문에 1, 0, 0, 4가 나온 겁니다. 자, 다음으로 또 행렬에서 많이 쓰는 게 역행렬이죠. 그래서 역행렬 되려면 반드시 그 행렬이 정방 행렬이어야 됩니다. 그죠? 이 정방 행렬은 A입니다. 그죠? A 역행렬은 계산할 수 있습니다. D는 역행렬은 영어로 인버스죠. INV에 A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행하면 D가 나온 거예요. D는 바로 A 역행렬입니다. 그래서 이게 A 곱하기 D 하면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겠죠. 그리고 D 곱하기 A를 해도 당연히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행렬 연산에 많이 사용하는 게 대각에 있는 값들을 이제 뽑아내는 겁니다. 대각에 있는 값들을 다시 여기서 이제 CLC 한 다음에 다시 A는 1, 2, 3, 4인데 대각에 있는 건 뭡니까? 1, 4죠. 그래서 다이아그 해서 A를 하면은 다이고널 엘리먼트로 된 그 대각에 있는 값들로 이루어진 벡터가 나옵니다. 벡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이아그 또 뭐랄까요? D 해볼까요? D 하면 D에 있던 이제 대각값이 2x1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걸 만들어보겠습니다.
D라는 놈을 새롭게 만들어 보죠. D라는 놈을 제가 1 세미콜론 6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D는 당연히 2x1 벡터죠. 그래서 내가 다이아그 D 이를 해버리면 얘는 1006이 돼요. 그러니까 행렬에다가 다이아그를 하면 대각값을 뽑아가지고 벡터를 만들어주고, 벡터에다가 다이아그를 하면 그 다이아고랄 그 벡터가 다이아고랄 엘리먼트인 행렬에 나와요. 대신에 of 다이아고랄 엘리먼트들은 다 0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비대각에 있는 값들은 다 0으로 이루어지고, 대각에 있는 값들이 그 벡터로 이루어지는 값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CLC 해보고요. 자, 다음으로 뭐 B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B를 보는데, 자, 여기다가 그냥 B를 쳐보겠습니다. B를 쳐보는데, B의 특정 값이나 특정 열, 또 행을 뽑아낸 게 아니라 어떤 블락을 뽑아내서도 내고 싶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6, 7을 뽑아내고 싶다. 그러면 1 행에 있는 6과 7, 6과 7이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B에다가 1, 콤마에 6과 7은 두 번째, 세 번째잖아요. 2에서 3까지. 일종의 블락을 뽑아내는 겁니다. 특정 행렬에서 특정 블락을 뽑아내는 거죠. 엔터 치면 6, 7이 나오고요. 또 B에서 내가 땡땡에다가 뭐 2, 땡땡 3 이렇게 하면 이거는 모든 행이잖아요. 그죠? 모든 행이고, 얘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두 번째부터 세 번째 10까지를 뽑아내라 라면 뭐가 되겠습니까? 6, 7, 2, 5가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또 이거는 이 앞에다가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앞에다가도 예, B에다가도 1 땡땡 2 여기다가 또 뭐 1 땡땡 1 2 1 땡땡 2 이렇게 해버리면 앞에 두 개 5 6 7 2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자, 다음에 우리 또 해볼 거는 난수 생성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자, 이걸로도 우리가 행렬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A 만드는데 rand RAND 한 다음에 제가 뭐 2, 3 이거는 랜드는 뭐냐면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인데 어디서 나오냐면 얘는 유니폼입니다. 유니폼은 0과 1 사이 값이죠. 그 0과 1 사이 값에서 임의로 랜덤하게 뽑아내는 소리입니다. 그 뽑아내서 이 2x3 행렬을 만드는 소리예요. 2x3 행렬이니까 값이 6개 있잖아요. 이 6개는 서로가 각각이 독립적으로 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값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고요. 정규 분포에서 보고 싶다. 그럼 B는 랜드인데 옆에다가 N을 하나 더 붙여주면 돼요. 더 붙여주고 그냥 2, 3 하고 아니 3, 2 해볼까요? 얘는 3, 2 이렇게 하시면 실행 했을 때 얘는 이제 정규 분포에서 나옵니다. 자, 현재 실행했을 때 이런 값이 나왔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얘는 이제 0.278오고 두 번째 얘는 0.7253이다. 그렇죠?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다시 실행하면 실행할 때마다 다른 값이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실행할 때마다 다른 값이 나옵니다. 실행할 때마다. 그런데 나는 이런 값들을 고정시키고 싶다. 보통 우리가 시뮬레이션 할 때 고정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어떤 이제 이론을 만들어서 뭔가 실험을 해볼 때 이렇게 고정을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고정한다 뜻은 우리가 뭐냐면 그 코딩에서는 seed를 부여한다 그래요. seed. 자, 뭐 자세한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만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seed를 어떻게 부여하냐? RNG. 한 다음에 숫자는 여러분 마음대로 집어넣습니다. 숫자는 마음대로. 저는 그냥 1, 2, 3 집어넣고 seed를 1, 2, 3에 고정한 겁니다. 그래서 실행 한번 눌러보시면 실행 눌러보시면 계속 같은 값이 나옵니다. 같은 값이 나오죠. seed를 바꿔보겠습니다. 1, 2, 3, 4 실행 하면 또 다른 값이 나오지만 또 실행할 때마다 늘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seed를 부여하게 되면 난수가 생성되긴 되지만 순서는 고정이 됩니다. 이런 값들의 순서는 고정이 돼요.
자, 여기까지 한번 직접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행렬의 생성과 연산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 시간부터는 선형 회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